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필리핀 시니어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필리핀 시니어 어학연수 실패 사례. 요걸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최근에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필리핀을 찾는 2025년 관광자 통계. 그래서 이 관광자 통계는 DOT라고 Department of Tourism, 그래서 DOT 통계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올 1, 2, 3월 필리핀을 출국한 관광자, 한국인 관광자와 작년 1, 2, 3월에 출국한 한국인 관광자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면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작년과 대비해서 올 1, 2, 3월이 13.86%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 2, 3월과 비교했을 때 올 1, 2, 3월이 많이 13.86%라는 한국인 관광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필리핀을 입국하기 위해서 이트라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트라벨에 오는 단순한 관광자 그 데이터를 갖고 추이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비해 전체적으로 올 1, 2, 3월이 크게 줄어들었고, 물론 이 인원은 대부분 그냥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인데, 처음에 필리핀을 가시는 어학연수생 분들도 이 관광객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마이너스 13.86%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건 관광객 수치이기 때문에 어학연수생이 이 수치대로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저희가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줄어든 건 확실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불법 개헌과 연이어 사고 난 제주항공 사고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비필수 소비, 여행이 이제 비필수 소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굳이 인과관계는 아니어도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필리핀 시니어 연수, 특히 필리핀을 찾는 시니어 연수의 실패 사례를 볼 건데, 이 실패 사례는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를 통해서 실제로 필리핀을 경험하신 한 100분 정도의 만족과 불만족, 적응과 부적응의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고요. 이 내용들은 더보기에 보시면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하게 글을 작성한 게 있으니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실패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실패는 아니에요. 제가 100% 만족하지 못한 경험 소비, 우리가 이제 어학연수는 경험 소비라고 했다면, 이거를 그냥 실패로 만족하지 못해도 그냥 실패로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우리 필리핀 시니어 연수를 준비하신 학생분들이 미리 인지하고 체크한다면 이보다 나은 어학연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봤어요.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 퓨처 셀프. 이게 자기계발서인데, 저 자기계발서를 보지 않는데 그래도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인덱스를 다 처리를 했고, 이 내용에 서두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미군에서 한국어 통역 군인들을 육성할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는 이거를 육성을 할 때 64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는 대략적으로 한 3,000시간 정도, 기초 없이 시작한 언어가 얼마 만에 완성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어학연수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1대1 수업이라는 물리적 수업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완하고, 또 최근에는 휴가와 여가,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무슨 러닝, 달리기,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도, 날씨, 한국의 추운 날씨를 피한다거나 이 꽃가루가 날리는 이 환절기를 피해서 가시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령층이 이 시니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찾는 대부분 시니어 연수생분들은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은 시니어뿐만 아니고 모든 어학연수생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시간은 크게 이제 뭐 여유 시간, 그다음에 휴가, 방학 같은 시기를 말하고, 이제 자원은 돈과 에너지, 노력 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러한 이 시간과 자원이 사실 우리가 무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굉장히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한정된 시간과 자원,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불만족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신 시니어 학생분들의 이 등록 추이를 보면 4주에서 뭐 16주까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는 평균 한 8주 정도 봅니다. 8주 정도를 적정 시기로 보고, 그러니까 시니어의 적정 시기는 8주, 그 다음에 일반 성인은 12주 정도로 보고, 그 이상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뭐 몰타나 뭐 아일랜드, 영국 같은 원어민 국가 혹은 유럽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경험 소비를 확대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모든 시니어 영수생들이 100% 성공? 성공 실패가 참 이게 어떻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그냥 만족 불만족이라고 봤을 때, 아니면 적응 부정이라고 봤을 때 대부분이 만족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이에요. 필리핀 시니어 연수는 타국가와 굉장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보딩 개념이라고 하는 수업과 숙소는 이제 식사를 대부분 포함하고 통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뭐 토크 어학원이나 아니면 그 세부의 그 오션 스위트 같은. 그러니까 그건 단적인 예고, 굉장히 그런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제공하는 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통금이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리핀은 원화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달러나 유로와 같이 큰 변동폭은 없어요. 그럼에도 크게 한국 비용과 필리핀 비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어학연수 비용은 한국 비용, 필리핀 비용, 이게 두 개다. 요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비용은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대부분 지불하는 비용으로 어학원 수업료, 기숙사 비용, 그 다음에 기숙사 비용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비용, 특히 이제 로컬 피라고 해서 현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 SSP, 스페셜 스터디 퍼밋, 특별 학업허가,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물세, 관리비, 교재, 픽업비, 뭐 8주 이상 계시면 비자 연장비 등등을 현지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필리핀 비용은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25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비용을 인지하지 못하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에도 짧게 4주 정도 가시는 분들, 물론 저희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현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지만 딱 원화 가격만 인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 가셨는데 나 몰라라. 선생님 너무해.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있다. 내셔야 된다. 라고 처음에 나 몰라라. 나보고 알아서 하래. 막 화내.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세심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면 이게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지? 난 그냥 필리핀 굉장히 저렴하게만 생각했는데, 저렴하지 않네? 그래서 이 작은 비용으로 연수 계획을 확 틀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지 못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필리핀 어학연수는 최대 할인 비율이 모든 유학원에 동일해요. 뭐 누구는 이건 뭐 담합 아니냐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할인 규제를 통해서 뭔가 투명한 가격을 제공해서 모든 어학원들한테 공정평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뭐 특정 대형 어학원, 특정 소형 어학원이 아닌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원을 선택하라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가격 때문에
뭐 투어 하실 필요 없고, 아, 여기를 통하면 내가 도움을 크게 받겠다, 이런데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그곳에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 시니어 학생분들한테 정확히 이 가격 시스템에 대한 인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은 비용이 높아서 불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몰랐기 때문에 불만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저희 대표 유 박사와 저희 숙지 원장님, 의사결정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책임지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살짝 넣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게요. 자, 다음은 이 프로그램과 자신 목적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불만족이 나오거든요. 시니어 연수라는 시장이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인원이 도전하는 연수 대상이었죠. 과거에는 그랬죠. 야, 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야. 야, 다 늙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러시는 분들이 없죠.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는 이제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제2의 인생 또는 여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과거에 영어를 배우지 못한 아쉬움 등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수 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시니어 연수생들의 목적은 모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니어 연수생분들도 누가 갔다 왔다 하면 호기심을 갖죠. 야, 누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더라, 거기 싸더라, 거기 갔다 왔는데 많이 늘었더라. 그리고 이 시니어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시니어 분들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체험한 이러한 사실을 맹목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고집이 좀 세세요. 그런 분들 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일반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분의 결과가 나랑 똑같겠지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연수의 결과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계획도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뭐 갔다 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뭐 6시간 이상 수업해야 된다, 뭐 무조건 그룹 수업을 해라, 뭐 8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도 본인은 실제 갔는데 한 3시간, 4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성공을 많이 이루어져야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성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주 작은 성공을 또 반복적으로 해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고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수업보다는 작은 수업으로 시작해서 높은 수업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필리핀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시니어의 경험으로 그러한 수업, 시니어를 위한 최소의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연수는 시니어 학생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던 어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시니어 학생분들을 모셨는데 중간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디스커버 아일랜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은 우리 시니어 학생분들의 건강과 본인의 환경을 주의 깊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시니어 학생들은 젊은 연령층에 비해 나이가 많습니다. 네, 물론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셔서 저보다 더 청춘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숨길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아플지, 언제 병원을 갈지, 지인이 아플지, 뭐 가족이 상을 당할지 모르는 나이가 바로 시니어 연령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건강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또 어학연수는 비필수 소비잖아요. 뭐 의식주와 같이 꼭 필수해야 되는 소비와는 다른 맥락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연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근한 예로 12.3 불법 계엄,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시니어 연수는 여가의 성격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 계획이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타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연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커버 회원들 같은 경우도 날씨를 고려하지 못해서 뭐 세부에 가셨는데 한 12주 가셨는데 한 6주 정도만 하고 뭐 귀국한 사례도 있었고요. 갑자기 가족이 상을 당해서 귀국한 사례도 있었고, 일단 덥고 건조하잖아요. 덥고 습하고 건조한 이제 필리핀 날씨를 견디지 못해서 귀국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일반 성인들보다 자신들의 건강과 상황을 특히 고려해야 되는 연령층이 이제 시니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세 가지 실패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 오늘은 이제 요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라기보단 이제 부적응 및 불만의 케이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실패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올해 2025년은 만 65세 인구가 22%가 됐대요. 근데 초고령 사회가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늙었지만 요즘 시니어분들을 보면 70대가 60대 같고 60대가 50대 같습니다. 최소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커버 아일랜드, 특히 이런 본인의 여가나 본인의 자기 배관에 누구보다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 액티브 시니어분들의 본인이 이루고 싶은 제일이 언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시니어 어학연수에 실패하지 않는 시니어 어학연수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쭉 노력하고 있고요. 자, 또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필리핀을 넘어서 뭐 몰타 아일랜드, 영국까지 또 단계에 맞는 어학연수 상담, 유학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시니어 실패 사례, 실패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